아, 죄송합니다. 강의가 끊겼죠. 영상 끊겨서. 그러니까 다시 이 맨 마지막 부분만 다시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항 제작은 쉽다. 선택형 문항에 비해서 제작하는 건 쉽다. 여러분 서술형 내보시면 알 거예요. 문항 이 여기서 느끼는 인물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 그러면 문제는 쉽게 낼 수 있지만 채점을 애매하게 하면 어떻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채점 과정에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하나 학생들의 문항을 채점할 때 객관식은 바로 OMR 카드령을 넣어서 바로 채점할 수 있지만, 이 서술형은 하나하나 학생들의 답안을 다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문항 제작과 채점 과정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실용성 측면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맞죠? 학습자 특성 파악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학습에 미친 영향, 오차 측면, 이런 키워드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쉽게 답안을 써내려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깊게 논술형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문항은 도대체 뭐냐? 정의는 주어진 물음이나 논제나 지시가 주어질 텐데,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짤막한 논문을 작성하거나 또는 적어도 한 문단 이상의 문장을 답안으로 서술해야 하는 문항 형식을 의미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의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서답형과 완성형이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서답형과 완성형은 뭐라 해야 되지? 좀 짧은 한 문장, 약간 한 문장도 안 되는 어떤 단어 키워드 위주로 뭔가 물어보는 중간식 검사라면, 이 논술형은 적어도 한 문단 이상의 어떤 문장을 답안으로 서술하는 것을 논술형이라고 합니다. 한 문장은 서답형으로 보고요. 이해되시죠? 한 문장이 여러 가지 문장이 모여서 만든 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문단 정도의 답안으로 서술하는 것, 어떤 물음이나 논제나 지시에 따라서 학생이 한 문단 이상의 문장의 답안을 만들어서 서술하는 그런 문항 형식을 논술형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교육한 논술 답안이나 우리 임용 출제에서 답안을 쓸 때 기본적으로 300자 혹은 500자에서 600자 정도를 쓰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논술형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논술형 문항도 제한된 논술형과 확장된 논술형이 있습니다. 확장된 논술형은 뭐냐면 한마디로 진짜 어떠한 제한 없이 학습자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할 때 쓰는 방식이 확장된 논술형입니다. 아무 제한 없이, 그러니까 제한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가 예를 들면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네 생각을 써봐. 뭔가 어떤 그 질문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몇백 자 이내로 쓰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펼치고 싶은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술형 문제 방식이 바로 확장된 논술형이고요. 우리 출제 시험은 제한된 논술형입니다. 어떤 특정 범위에서 특정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한된 논술형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확장된 논술형과 제한된 논술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 안에 상대적인 거니까. 확장된 논술형은 어떤 학습자의 고등 정신 연령과 다양한 반응을 보다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항수, 어떤 타당수나 신뢰성 면에서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 확장된 논술형을 쓰면 학습자가 실제로 그 영역,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냐 이걸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한된 논술형을 통해서 항목수를 반응을 제한시키고 늘려나가면서 진짜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냐, 혹은 제한된 논술형을 통해서 이해도를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했나 이런 걸 측정할 건지, 아니면 보다 학습자의 어떤 태도나 어떤 반응이나 자유로움을 더 강조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논술형에는 그냥 확장된 논술형과 제한된 논술형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논술형 검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작 원리를 하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이거겠죠. 첫 번째 볼게요. 단순히 지식 암기를 측정해서는 안 되고 고든 정식 능력을 측정하도록 선택 문항이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논술형을 실시한 이유가 뭐냐면 선택형 문항이 하지 못하는 걸 대신해주기 때문에 논술형을 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거면 그냥 선택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을 반드시 제작할 때는 선택형 문항으로 채점하기 힘든 요소들에 대해서 채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선택형 문항이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형 문항이 파악하기 힘든 것들, 선택형 문항을 썼을 때 파악하기 힘든 요소들에 대해서 채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정식 능력을 측정하도록 문항을 구성해야 된다. 단순히 지식 암기, 그거는 선택형 문항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포인트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논술형 검사의 제작 원리 첫 번째, 가장 큰 키워드는 고등정식 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자, 두 번째, 제한형 논술 문항을 사용 시 어떤 유의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형 검사의 제작 원리를 써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걸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 제한형 논술 문항 사용 시라고 해서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범위와 내용을 제한형 논술 문항 사용하는 것은 범위와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히 서술하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비교하기, 견해를 논하라, 예를 들어 설명하라 등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자, 논술형 검사를 제작할 때는 확장형 논술형 문항만 제작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타당도나 신뢰도 면에서. 따라서 제한된 논술 문항도 반드시 함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제한형 논술형 문항을 만들 때 어떤 제작 원리가 필요하냐? 그 키포인트는 뭐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냥 제한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해 서술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라, 혹은 무엇에 대한 견해를 써라, 혹은 무엇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라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제한된 논술형 문항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논술형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제작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제한된 논술형 문항에 해당되는 어떤 검사 원리도 반드시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이걸 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1번, 2번, 3번. 또 제한형 논술 문항을 구성할 때, 만들어낼 때 여러 개 중 선택하여 서술하라는 것은 피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네가 아는 것 중에 하나만 서술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논술형 문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위를 좀 더 좁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한할 때, 그러니까 뭐 이것과 이것 중에서 네가 선택해서 서술해봐 이렇게 하면 그 공부하는 학습 방식이 특정 영역만 학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한할 때는 여러 개 중 선택해서 서술해라 이런 것을 피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항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논술형 검사를 제작할 때는 제한된 논술형 문항만 사용해서도 안 되고 확장된 논술형 문항만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일단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 이것도 제작 원리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문항은 어떤 논술형 문항을 사용하든지 반드시 고등 정식 능력을 측정하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그리고 제한형을 쓸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문항수도 적절하게 구성해서 조정해 줘야 된다. 왜냐면 문항수가 너무 적어버리면 이 시험 문항인 시험 칠 때마다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정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항수를 적절히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타당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문항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 다섯 번째, 채점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미리 계획해 놓아야 된다. 논술형 검사는 특히 한 문단 이상,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한 문단 이상의 어떤 논문,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어떤 글을 쓴 결과물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다. 그러면 이렇게 긴 글을 측정할 때에는 보다 명확한 세부 채점 기준표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죠? 왜냐면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점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더 늘어나겠죠. 증가하겠죠. 따라서 논술형 문항은 반드시 채점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실시했던 우리 객관도, 문항의 양호도에서 객관도 측면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세부 채점 기준표를 미리 작성하고 평가자의 소양, 평가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평가자 소양을 확보하고 한 명보다는 다수인 채점, 여러 명이 채점하도록 하며 문항 한 사람이 채점할 때는 문항 단위로 채점을 하면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채점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논술형 검사를 제작할 때 원리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선택적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것도 외워주시면 되고, 제가 보다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 이것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문항수를 조절하는 것과 채점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논술형 검사의 제작 원리를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 끊고 이제 서답 효과 완성형을 보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